진짜 1억 이상을 날리신 분이었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입찰하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분께서 그쵸. 이사비 달라! 네, 300만 원 달라. 300달러 얘기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100만 원, 120 이 정도까지. 아, 그래 조율해가지고 120까지 네. 좀 맞춘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한테 드린 돈은 7만 원밖에. 7만 원밖에 안 드렸다. 네. 그거는 어떤 이유예요? 지금 또 비수기여서 좀 한두 달만 좀 빨리 나갔으면 또 성수기 때 맞춰서 내보낼 수 있지만 마음 불편한 건 있지만 41%라는 위안감을 갖고 간다면 네. 조금 한두 달 더 늦는 거야 뭐. 그럼요. 그리고 빈집일 때 내놓으면 비수기더라도 손님은 많이 안 올 거예요. 당연히 성수기보다. 네. 근데 장점은 뭐냐면 계약하고 내일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빈집일 때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금방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41%의 위안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약의 카드도 포기한 거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같은 배를 탄 거니까. 청약. 그렇죠. 청약 통장을. 아, 청약 통장 가입한 지 되게 오래되셨다고 하셨죠?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점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제가 사실 청약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지금은 어차피 큰 거일수록 추첨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선 가점제, 아. 점수제로 이제 해서. 음, 어차피 이제 작은 건 안 될 거고 큰 걸로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 때문에. 그러니까 큰 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염가 분양하더라도 사실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 돼버려서 분양가 해도 뭐 6억 7억 이래도 되게 싼 거잖아요. 뭐 서울에 한다 많이 싼 이러면. 거죠. 근데 50% 대출 나와도 3, 4억이 없는데 라는 생각도 저는 이게 현실감이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했어요. 일반 직장인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3, 4억 현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면 뭐 선생님이 뭐 돈이 없다 뭐 그런 거에 떠나서 보통 회사 생활하면서 그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 있어서 네. 요 월세를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차라리 내가 월세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더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저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선생님의 이렇게 외모를 또 봤을 때 또 누구보다 인생을 되게 즐기고 잘 생활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든 게 오늘도 오시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려다가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서 네. 그냥 차를 갖고 오시긴 했는데 복장을 보고 되게 사실 좀 놀라긴 했거든요.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셔서 아닙니다. 모자이크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외모가 좀 빛을 발하는 분인데 어쨌든 요 집은 명도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렸던 이유가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누가 혹시- 거주하셨어요? 전화로 얘기했던 거는 그분도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배당 신청한 사람이 돈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 뭐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1억, 네, 1억 정도 되죠. 세입자처럼 돼 있었는데 1억을 다 날리는 것처럼 나와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그때 얘기한 게 이거 가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근데 그 사람은 네. 진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1억 이상을 날리신 분이었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입찰하면서도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럼요. 너무 손해를 많이 선생님 낙찰가보다 사실 손해를 더 많이 본 그렇죠. 낙찰가 8,800인데 여기 사실 전세가가 당연히 1억 초반이 넘을 거예요. 네. 1억 못해도 한 2천은 충분히 할 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날리는 집을 첫 물건에서 용기 있게 하셨네요. 이거 첫 물건에 그런 물건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 도움이 컸죠. 고맙습니다. 뭐 제가 뭐 옆에서 한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손해를 너무 많이 보시니까 가서 만났는데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봐보셨어요. 처음에 오시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와이프분 잠깐 만났었다. 아, 그렇구나. 부인 와이프분. 네. 만나서 전화 이분하고 통화해라. 전화번호 받고 전화로 명도는 진행하신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도 하지 있었다고 않았나요? 했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럴 마음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살겠다 이러면서 약간 시간을 끌었다는 생각 느낌도 드네요. 그거밖에 없죠. 선생님이 계속 너 살 거냐 했는데 그때 막 중간에 연락도 되게 안 되고 그랬잖아요. 네, 연락 주시라고 계속 전화드리고 맞아. 문자 드리고 했는데도 연락을 안 주셨었죠. 그래서 이 사람 계약할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절차대로 좀 진행을 해야겠다까지 마음을 사실 먹으셨던 거겠죠. 그렇죠. 강제 입행해야겠다라고 생각도 사실 하셨는데 마지막쯤에 그분께서 그래도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사비 달라! 네, 300만 원 달라. 300달러 얘기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물어봤죠. 그쵸. 그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300은 사실 조금 불편하니까. 그럼요.
자꾸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좀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잘하셨네요. 반지하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들의 또 장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부동산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낙찰받고 하면은 이미지가 되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빠져나가기가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반지하를 했겠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 돈이 없어서 이거 근데 그 이미지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렵다, 300은. 그래서 그러면 얼마까지 된다고 좀 얘기를 하시죠? 80만 원. 80만 원 우선 밑에서 후려쳤네요. 80만 원밖에 안 돼. 그랬더니 좀 그리고 생각... 살살 달래줬습니다. 그러셨구나. 한 번 더 사장이 다 까니까 100만 원, 120 이 정도까지. 그래 조율해가지고 120까지 좀 네. 맞춘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한테 드린 돈은 7만 원밖에. 7만 원밖에 안 드렸다. 네. 그거는 어떤 이유예요? 수도전기 가스가 이제 미납된 게 거의 110만 원이 넘으니까. 제가 들어본 미납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날 근데 못 모르고 120만 원을 그냥 입금했으면 그것까지 제가 내야 될 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섬뜩했겠어요. 네. 선생님이 그 당일에 집 확인하게 이사 가신다고 해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혹시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공과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당연히 이사비 주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이사비를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몇만 원이다. 그럼 네. 그냥 드려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연체하셔서 그거는 빼고 주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제하고 보니까 7만 원밖에. 마음이 좀 불편한 구석이 있네요. 저것 때문에 좀 연락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 맞습니다. 사실 뭐 안 줘도 될 금액을 준 거긴 맞지만 그래도 약간 위로금주로 또 드리는 건데 그걸로 치면 사실 되게 잘 풀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선생님. 선생님 사실 이 채무자 지인께서 답변도 잘 안 하고 시간도 막 끄는 느낌이 드니까 선생님이 목소리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선생님은 되게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침착하신 분인데 근데 약간 격양된 느낌이 났어요. 그냥 나는 강제집행을 차라리 하고 싶다. 이게 협상도 하기 싫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락을 사실 안 받는 사람이 배당받는 세입자든 채무자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통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푸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뭐 3개월 내에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되게 선방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1000명도잖아요, 사실. 네네.